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로터리픽 추첨식 결과와 이에 따른 토론토 랩터스의 2024 드래프트 예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확률이 아니다. 야수의 심장. 흔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나는 말인데요. 이 말이 NBA 드래프트 로터리픽 추첨식에서도 이제 통용되었습니다. 애틀랜타 혹스가 3%의 확률을 뚫고 1번 픽의 영광을 거머쥐었고요. 이 1번 픽을 거머쥔 것은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야수의 심장이 워싱턴 위저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워싱턴 위저즈는 지난 시즌 동부 14위의 성적을 거뒀고 2픽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3픽은 40승이나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잉 토너먼트도 나가지 못한 비운의 휴스턴 로켓츠가 차지하였습니다. 네, 드래프트 풀이 나쁘니 좋니를 떠나서 1픽을 얻으면 일단 기분 좋죠. 그럼 다른 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랩터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랩터스 이번 드래프트 8픽이 걸리면서 보호픽을 행사하지 못하고 샌안토니 스퍼스에게 그대로 양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랩터스보다 더 불운했던 팀이 있었으니 바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였습니다. 4년 연속 최하위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5픽을 받으면서 3년 연속 최하위 성적의 팀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드래프트 순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랩터스 팬 입장에서 좀 정신승리를 하자면 그나마 뎁스가 낮은 드래프트에서 털어버렸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픽이 온전하다는 것을 그나마 위안 삼아야겠습니다. 비록 로터리 픽은 보호하지 못하고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넘겨주고 말았지만 그래도 19번과 31번 픽이 있습니다. 두 명의 선수를 뽑을 수 있고 이 픽들은 시약함 트레이드로 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시약함을 생각해서라도 신중히 좋은 선수를 뽑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드래프트 풀이 나쁠 때는 흔히 중위권 픽들을 데려놨다라는 속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예로 전설의 2013 드래프트가 있습니다. 당시 1픽이었던 앤서니 베넷 모두가 아시다시피 처참한 실패를 맛본 그런 반면에 15번 픽이었던 선수가 야니스 아데토쿤보 그리고 27번이 루디 고베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티어 차이가 크지 않은 드래프트에서는 되려 중위권 픽에서 어떻게 선수를 팀에서 육성하느냐가 이 선수가 터질까 말까 포텐셜에 관련해서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겠죠. 팀 프랜차이즈 역사상 한 번도 19번 혹은 31번 픽을 행사하지 않았던 랩터스였습니다. 하지만 20번으로 돌려보면 두 차례가 있었고요. 2014년 각각 브루노 카보클로, 2015년 델론 라이트를 픽했습니다. 델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NBA 현역 선수일 만큼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브루노 카보클로는 다른 의미로 레전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랩터스가 어떤 선수를 픽할까에 대한 예상에 앞서서 드래프트 방식이 바뀐 것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이제는 하루가 아닌 이틀에 걸친 잔치가 되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월 26일, 27일 양일간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26일에는 1라운드, 27일에는 2라운드로 드래프트를 한다고 합니다. 아담 실버 총재가 제가 보기엔 되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플레잉 토너먼트, 인시즌 토너먼트 이런 저런 사례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번 드래프트도 이틀에 걸쳐서 하는 것 같은데 나름 리그 입장에서는 광고 수익이 크게 늘어나니까 할만한 그런 제도라고 보입니다. 팀으로 봐도 2라운드 드래프트에 앞서서 하루 정도 더 생각할 시간이 생긴다는 장점도 있고 리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이 더 커진다는 장점 그리고 선수들 입장에서 2라운드 선수들이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드래프트와 관련해서는 항상 이제 어느 팀이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신을 갖고 본인들이 원하는 선수를 뽑느냐 아니면 대학이나 커리어를 통해서 좀 보여준 게 있는 소위 말하는 안전한 선수를 뽑느냐 이 소신픽과 안전픽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데요. 리그 내 많은 관계자들과 이제는 팬들도 랩터스가 그 소신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파스칼 시아캄, 브루노 카버플로, 스카티 반지 등을 드래프트했었고요. 마사이 유지리 단장의 이 승부수와 기질이 드래프트 할 때 유달리 더 잘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덧붙이자면 유지리가 모든 픽을 소신픽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실패 사례도 제법 되기 때문에 역시 갓질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줍줍픽도 랩터스는 제법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7년 부상으로 가치가 내려갔던 오지 아누노비를
20번대 픽으로 지명을 하는가 한편, 지난 그레이디 디게 같은 경우에도 원래 드래프트 전 예상에는 9번에서 13번 정도로 랩터스의 14픽보다는 빨리 지명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선수들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미끄러질 경우 랩터스는 망설이지 않고 픽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랩터스는 2라운드 상위 픽의 가치를 1라운드 하위 픽처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팀 중 하나입니다. 바비 웹스터 사장이 실제로 2라운드 상위 픽은 1라운드 하위 픽이나 다름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이고요. 이 이유로서는 이제 1라운드 하위로 예상된 선수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2라운드 상위 픽으로 뽑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셋입니다. 뭐 또 덧붙이자면 이제 2라운드 픽으로 지명한다면 1라운드로 지명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선수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랩터스의 철학은 수비가 되는 선수를 무조건 뽑는다입니다. 타팀 팬들도 알만큼 일관된 취향으로서 수비력이 약한 선수는 랩터스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이 유지리의 이제 이상형에 가까운 그런 철학인데요. 아프리카 출신의 윙스팬 좋고 구력 짧은 포워드가 이제 마사이 유지리 단장의 굉장히 확고한 취향입니다. 요즘은 이 취향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지만 이제 크리스찬 콜로코의 사례를 봐도 아직도 있다면 이런 윙스팬 좋은 포워드 자원을 뽑는 것 같습니다. 뭐 수비가 되는 선수를 뽑는 건 안전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구력 짧은 윙스팬 좋고 운동 능력 좋은 그런 선수를 뽑는 것은 소신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래프트를 랩터스가 어떤 선수를 뽑을까 제가 예상하자면 짜장반 짬뽕반, 아니 소신반 안전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랩터스가 원하는 타입의 선수가 있을 때 좀 이른 순번이라도 뽑아버리고 2라운드에서는 안전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바뀐 제도에 대해서 랩터스가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31번 픽부터 드래프트의 두 번째 날이 시작됩니다. 이 31번 픽을 가지고 있는 랩터스가 더 많이 검토할 시간을 갖고 좋은 선수를 실수하지 않고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은 이제 1일차에서 순번이 떨어진 선수가 생기면 랩터스가 검토한 후에 아까 오지 아노더처럼 줍줍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관심 신인들과 관련해서 이미 랩터스는 워크아웃을 시작하였습니다. 워크아웃을 통해서 많은 신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기량을 직접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요. 신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드래프트 순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워크아웃에는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편입니다. 다만 탑급 유망주들은 본인이 픽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하지 않거나 일부 팀과도 하기만 하는데요. 워크아웃을 하지 않은 사례로서는 웬반야마, 그리고 일부 팀과 워크아웃한 사례로는 홈그레니 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재미나게도 2011년 드래프트를 앞두고 카와이 레너드가 랩터스와 워크아웃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할 관심 신인은 리스 비크먼입니다. 벌써 랩터스가 워크아웃을 확정한 선수이고요. 버지니아 대학 출신의 22세로 가드 포지션, 평균 14.3득점에 6.2 어시스트, 3.6 리바운드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장점으로는 랩터스가 좋아하는 수비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단점이라면 이제 지난 시즌 기준 31%에 불과했던 3점 슛 성공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라운드 초반으로 이 선수가 드래프트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저는 이 친구가 이제 의외로 순번이 많이 미끌리면서 드래프트 되지 못하고 투웨이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언급할 선수는 라이언 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크먼과 같은 버지니아 대학 출신이고 21살 포워드 자원이고 평균 8.1득점에 6.9 리바운드의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유지리가 좋아할 만한 뛰어난 윙스팬입니다. 그리고 수비력도 역시 좋고 대학교 1학년 때에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으나 2학년 되면서 주전으로 자리 잡을 만큼 빠른 성장세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평균 득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듯이 가다듬어지지 못한 공격력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스카티 반츠 같은 원석의 느낌이 나는 선수라서 잘 키워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한 관계자가 이번 드래프트에 나온 선수들을 보고 올해 1픽은 토바이어스 해리스 수준이다 라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이 말인즉슨 그만큼 이번 드래프트에 대해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 1픽을 생각하면 르브론 제임스처럼 팀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스타를 생각하는데 그런 1픽이 토바이어스 해리스 수준이다? 좀 아쉽죠. 그리고 빈스 카터가 뉴저지 네츠의 후신인 브루클린 네츠로부터 영구 결번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네츠의 후신이니만큼 이 역사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랩터스 팬 입장에서는 사실 잘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빈스 카터가 내심 랩터스의 영구 결번을 바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고, 이 가운데 팬들도 영구 결번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좀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브루클린 네츠가 영구 결번을 시켜줌으로써 랩터스는 이와 관련해서 좀 시켜주지 않아도 편한 입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안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짤막하게 2라운드에 뽑힐 것 같은 선수 2명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19번 픽으로 랩터스가 노려볼 만한 선수들과 투웨이로 뽑으면 좋을 선수들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까지는 몇 주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제 썰을 풀이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두 가지는 이제 낭만의 00년대 하면서 이제 00년대 랩터스의 선수들이나 팀을 한번 리뷰해볼까도 생각하고 있고, 또 늘 핫한 선수죠. 카와이 레너드 한번 이야기하면서 조회수를 올려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캘린더를 보면서 이제 계획에 맞춰서 다음 주는 추가적으로 선수 소개하고 다다음 주는 썰을 풀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자료를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